사실상 4분기, 1분기 주력 아티스트들의 활동이 좀 부재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네. 제 생각에는 2분기 때 주력 아티스트들의 컴백 그리고 신인 아티스트들의 데뷔가 좀 많이 집중이 되어 있고 오프라인 콘서트도 2분기를 기점으로 좀 재개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2분기 때는 이런 단기적인 모멘텀 그리고 중장기적인 모멘텀들이 많이 집중이 되어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엔터사들 많지만 하이브를 조금 그래도 탑픽으로 보고 계시는 걸로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하이브를 좀 집중적으로 많이 여쭤봤는데, 네. 그러면 이 정도 실적의 이익률도 한 10에서 15% 정도 예상을 하시고, 네. 그럼 밸류를 어디까지 주고 계시는지가 좀 궁금한데, 지금 하이브가 주가가 어느 정도 수준이에요? 오늘 한 30만 원 30만 원? 넘겼고요. 30만 원이면 목표가 이런 거 제 있으신가요? TP는 46만 원입니다. 46만 원? 네, 오늘 종가 기준으로 30만 9,500원이고, 네. 네. 46만 원. 이게 6개월? 12개월 포워드 기준이고요. 12개월 기준이고. 네. 그 이상도 갈 수 있다. 이렇게. 원래는 계속 고정적으로 내세웠던 거는 마음속에 TP는 50만 2천 원이고요. 어쩔 수 없이 하우스상 정책 게리블로 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예, 마음속에 TP는 목표 50만 주가는 원. 50만 원이 넘는다. 네. 어쨌든 아까 말씀하신 전체적인 올해 어떤 스케줄이라든지 저희가 이제 흔히 말하는 진짜 리오프닝, 엔데믹 쪽으로 간다라고 했을 경우에 엔터주들이 가질 수 있는 폭발력은 다들 어느 정도 기대감이 있으실 거라고 보이는데 재밌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하이브는 이 정도 얘기하면 저희가 할 얘기는 다 했다고 보이십니까? 네. 그럼 이제 SM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SM은 요즘 주총 관련해서 이슈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매각 얘기. 어디서 인수하느냐 마느냐. 어디는 카카오에서 가져간다 그러고 어디는 CJ에서 가져간다 그러고 일단 매각부터 한번 점검을 해볼까요? 우리 안영건님께서는 카카오가 가져갈 것 같으세요? CJ가 가져갈 것 같으세요? 사실 이게 처음 거론됐던 게 작년 5월부터 거론이 됐었고 네네. 거의 그러면 사실상 거의 1년을 끄는 사안이에요. 그죠. 그 사이에 이제 주가 같은 경우는 한 100% 넘게 뛰었다. 이 사안으로만. 네. 그리고 본업도 잘한 경우도 있지만 저는 사실 SM의 주가를 끌어올린 사안은 이 이슈가 굉장히 컸다라고 생각을 M&A 하고 이슈였다 있고 결국에는. 네, M&A 이슈가 되면 왜 좋으냐라고 봤을 때는 이게 결국에 이제 주총과도 또 관련이 있는 사안이거든요. 그죠. 사실 SM 같은 경우는 연간으로 볼 때 한 7천억 정도 매출을 했는데 연간의 영업이익이나 순이익 단으로 내려오면 중간에 어디서 그렇게 비용이 새가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계산을 해봤을 때 넷마진이 연간 1%? 1.2%밖에 남지가 않아요. 아까 그 하이브가 15에서 20% 그건 정도. OP마진 기준. 네. 네네. 그래서 왜 이렇게까지 매출은 그래도 하이브가 1조를 넘었고 얘네들이 한 7천억 정도 되는데 왜 이렇게 좀 마진 남기는 데 있어서는 못 남길까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는 중간에서 어쨌든 그만큼 새어나가는 비용이 많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이제 주주총회에서도 그렇고 늘 꾸준히 제기되는 것들은 이제 라이크 기획 최대 주주 지분 앞으로 되어 있는 라이크 기획이 이제 매출액에 연동한 7%가 이제 고정적으로 빠져나간다. 근데 이게 영업이익이나 순이익단에 연동을 하면 그 금액이 사실상 그렇게 크진 않을 텐데 이번에 또 자회사들 적자 축소했고 그다음에 본업인 NCT에서 거의 앨범 판매량이 BTS에 거의 준하는 수준의 1,700만 장 정도를 연간으로 판매를 했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올해 실적 잘 나왔기 때문에 이거에 연동한 7% 금액은 굉장히 또 크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무시를 할 수가 없고 사실 근데 이러한 게 매각이 되면 최대주주 지분을 다 전체를 매각을 하면 이제 매출액에서 빠져나가는 그 돈을 세이브를 할 수 있으니까 그 리스크가 좀 해소되는 측면에서는 시장에서는 호재로 좀 받아들인 것 같고요. ENM으로 갈 건지 카카오로 갈 건지 결정이 된 건 아직도 없고 양사에서도 이제 공식적인 답변을 내놓고 있진 않지만 처음에 이제 카카오엔터 측에서 제시한 금액은 2조에서 2조 5천억 그리고 CJ ENM이 거기에 1조를 더 얹어주겠다. 3조에서 3조 5천억을 제시를 해서 마지막에는 거의 ENM에 거의 기울어져 가고 있고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막상 이제 그 이슈가 불거진 후부터 매 분기 실적이 아주 잘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거는 저의 이제 생각이지만
뭐 회사를 매각을 할 때 가치를 최대한 끌어놓아야 더 비싼 가격에 이제 판매를 팔 수 있으니까 뭐 SM 입장에서는 뭐 NCT라든지 뭐 본업에 충실하는 친구들 최대한 끌어올리고 자회사들 적자 축소하는 데 힘을 쓸 거고 그다음에 4분기 때 좀 일회성 이익이 과도하게 반영이 됐는데 뭐 F&B나 뭐 이런 자회사들 처분하고 뭐 네. 이런 것들을 해서 이제 재무 구조를 좀 개선하려는 의지를 좀 보인 거에는 높이 사는 부분이고요. 근데 이제 뭐 이러한 것들을 실사를 막상 또 더 디테일하게 들어갈 거 아니에요. 뭐 얼마에 주고 사올 건지. 근데 막상 이렇게 들어가 봤는데 왜 뭐 매출액 대비 마진을 남기는 게 영업이익이나 순이익 마진이 거의 1% 아니면 거의 적자 뭐 이러면 네네. 그거에 대한 거를 지금 시가총액 대비 E&M이 제시한 인수 가격은 거의 2배 수준인데 과연 이 기업을 이만큼 이익을 내지 못하는 기업을 지금 수준의 2배 이상의 비싼 가격으로 인수를 해야 되냐라는 고민도 좀 E&M 입장에선 저는 있을 것 같아요. E&M도 같이 커버를 하고 있지만 근데 이거는 저의 그냥 시나리오일 네네네네. 뿐이고 왜 이렇게 뭐 딜이 딜레이 되냐라는 질문을 많이 받았을 때 한번 생각을 해보면 뭐 그냥 단순하지 않아요. 뭐 팔려는 사람은 비싸게 팔 거고 살려는 사람은 최대한 깎아서 사고 싶은데 이게 그쵸? 잘 안 맞으니까 유야무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또 SM 입장에서는 급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더군다나 이제 앞서서 말씀드린 이런 NFT나 메타버스 이런 모멘텀들이 엔터나 미디어 쪽에 접목이 되면 사실 이런 아티스트 IP를 활용해서 유무형의 자산이 거래될 때마다 이제 수수료처럼 이제 떨어지는 이런 수익 구조를 갖추게 되면 그 위에 상방은 어마무시하거든요. 이익의 추정치나 이런 것들이 뭐 좀 시간은 걸리겠지만 이런 시스템이 안정화되기까지는. 그래서 이런 미래의 성장성이나 가능성을 봤을 때는 지금 가격은 굉장히 리즈너블하다라고 이제 주장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뭐 지금 당장에 이제 돈을 지출해서 사가야 되는 부분들에서는 지금 당장에 보여주는 숫자는 비싸다라고 이제 생각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라 네 이건 좀 지켜봐야 알 것 같아요. 그러면 그냥 단순히 가격을 제외하고 얼마에 사가는 거 이거 빼놓고 카카오가 가져가는 게 더 좋아 보이십니까? E&M이 가져가는 게 더 좋아 보이. 만약에 내가 주주 입장이라면 어떤 어디가 주주요? 뭐 이게 주주 입장이 SM이요? 아니면 SM 주주. 회사가 더 커질 수 있는 거는 카카오랑 커질 수 손잡는 게 있는 낫다. 건- 내지는 뭐 E&M이랑 손잡는 게 낫다. 사업 그 구조상으로 보면은 두 개가 비슷해요. 결국에는 저는 이게 인수가 되면 나중에 엔터의 피어가 지금 엔터 4사로 엮여 있지만 세 개의 그룹으로 재편이 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카카오 엔터 상장하게 되면 네네. 카카오 엔터 그리고 CJ E&M 하이브 이렇게 엮일 거라고 보고 있고 그 이유는 사업부가 굉장히 엔터뿐만이 아니라 다양해요. 컨텐츠도 있고 드라마 제작 같은 것들도 있고 뭐 영화 제작사 뭐 이런 것들도 있고 웹툰 웹소설도 있고 그러니까 모든 뭐 음악뿐만이 아니라 모든 미디어 컨텐츠를 다 아우르는 사업부를 가지고 있는 게 카카오 엔터 CJ E&M. 근데 그 둘이 약한 부분이 지금 엔터 쪽인 거고요. 하이브 같은 경우는 엔터를 본업으로 시작을 했지만 지금 보여주는 게 웹툰 웹소설도 아티스트 IP 기반으로 이제 진출을 조금씩 하고 뭐 6월에는 또 게임이 또 사업이 진출을 하거든요. 네네. 그렇게 되면 컨텐츠 사업을 다각하는 거는 그 세 개 그룹이 비슷하게 가져갈 거라고 봐요. 단순히 음악만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보면 SM 같은 경우 잘 활용할 수 있는 거는 저는 카카오 쪽이 좀 더 사업 구조상으로는 비즈니스 모델상으로 봤을 때 같이 협업이나 콜라보해서 가져갈 수 있는 부분들이 많다. 그리고 디어유라는 SM 자회사 관계회사의 이제 플랫폼 같은 경우도 네네. 이제 카카오 그게 메신저거든요. 그냥 팬이랑 아티스트랑 1대1로 네네네네네. 메신저를 하는 그런 이 서비스인데 얘기는 들은 적 있어요. 네, 카카오로 넘어가면 카카오 엔터에서 활용할 수 있는 거기 플랫폼들이 무궁무진하잖아요. 뭐 카카오 채팅도 있고 네네네. 거기에 연계시켜가지고 상품을 할 수 있는 것들도 있고 이런 플랫폼 측면을 고려를 한다면 카카오 쪽으로 가져가는 게 앞으로의 이런 커질 산업의 성장성이랑은 좀 더 시너지 효과가 크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카카오 엔터에 뭐 웹툰 웹소설 카카오 페이지랑 이제 카카오 M이라는 멜론을 가지고 있는 그게 합병이 돼서 카카오 엔터가 된 거잖아요. 네네.
근데 그 안에 보시면 제가 이거 한번 자료로 정리한 적이 있는데 그 영화사, 그리고 제작사, 뭐 네. 콘텐츠 제작사, 그리고 뭐 배우들 소속사들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웬만한 이제 이름을 저희가 다 알고 있는 유명한 배우들, 거기 영화 다 있다는 배우들은 거죠? 네, 네. 카카오 엔터스 쪽에 다 소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이쪽으로도 시너지가 뭐 미디어 콘텐츠 쪽으로 굉장히 빵빵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더불어서 SM 같은 매물이 사실 나오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뭐 걸그룹, 보이그룹을 아무래도 가장 좀 오랫동안 유명한 가수들을 배출시킨 훌륭한 레이블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게 합쳐지면 음악과 콘텐츠 쪽 다 굉장히 좀 시너지를 낼 수 있고 ENM으로 가도 나쁘지 않아요. 왜냐면 ENM도 굉장히 뭐 스튜디오 드래곤이나 뭐 굉장히 미디어 쪽 콘텐츠 뭐 티빙이라든지 이런 네네, 쪽 제작 네. 능력 좋고 음악 쪽에서도 방송 채널의 엠넷이나 뭐 이런 서바이벌 오디션 프로그램을 통해서 굉장히 좀 영향력 있는 가수들을 많이 또 배출해낸 그런 기획력도 훌륭하기 때문에 사실 어느 쪽으로 가든 또 이런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부분들은 겹치는 부분들이 많다. 근데 좀 더 뭐 고르라고 하면 제 생각에는 카카오 쪽이 조금 네, 더. 네. 뭐 사업적으로 만약에 네. 둘 중에 한 곳이 SM을 가져가면 놓친 곳은 다른 누군가를 또 시도를 해야 되는 상황으로 보십니까? 근데 이제 매물이 나오느냐의 문제긴 하겠지만. 뭐 굳이 근데 뭐 SM이 아니더라도 이미 다 안에 음악 사업부가 있긴 해요. 근데 그게 좀 SM만큼의 약간 뭐 파워풀하지 않다 뿐이지 뭐 열려 있지 않을까요?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뭐 SM을 대체할 만한 뭐 인수를 뭐 굳이 서둘러서 할 이유는 없을 것으로 만약에 매물이 보여요. 나온다면 검토하겠지만 네. 굳이 뭐 무리해서 할 이유는 없다. 그쵸. 네. 갑자기 궁금해진 게 있어요. 근데 왜 레이블이라고 불러요? 네? 이거는 좀 미국 쪽이랑 연계시켜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한국 같은 경우는 사실 소속사, 뭐 엔터사라고 하면은 네네. 뭐 YG 하나, 뭐 그리고 뭐 하이브 하나, 뭐 JYP 하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아직까지는 짙은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런 하나의 이런 엔터사 밑에 수많은 레이블들이 산하 레이블들이 약간 지주회사, 자회사처럼 뭐 100개, 200개씩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르마다 이제 특색 있는 레이블들을 이제 갖고 있고 레이블이라는 게 정확하게 뭘 말하는 뭐 거예요? 음반을 뭐 제작하고 제작하는 프로듀싱하고 하는 회사를 레이블이라고 네, 하나요? 그리고 뭐 소속 아티스트들 있고 뭐 이런 것들인데요. 그래서 우리로 치면 옛날에 뭐 기획사라고 했던 데들을 레이블이라고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약간은 이게 좀 미국식으로 많이 좀 선진화되고 있는 구조인 것 같아요. 단순히 하나의 기획사에서 이제 그 안에 뭐 세분화되게 뭐 걸그룹을 만드는 하이브를 예를 들면 뭐 소스뮤직이라든지 네네. 뭐 플레디스라든지 세븐틴의 약간 좀 뭐 하나의 기획사 안에 뭐 예를 들면은 뭐 힙합을 하는 분야가 있고 뭐 그냥 뭐 보이그룹, 걸그룹 네, 하는 데가 네. 있고 그래서 그런 특색에 맞는 레이블을 여러 개 가지고 있고 그 위에 약간 지주처럼 묶고 있는 기획사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실질적으로 이런 식으로 좀 많이 변화가 되고 있다. 그럼 SM은 올해 실적이나 주가 전망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뭐, SM 같은 경우는 저는 일단은 이번에 TP를 내렸고요. 실적 같은 네. 경우는. 네, 근데 내렸는데 주가는 잘 가고 있고, M&A 이슈가 있으니까. 예, 근데 그거는 이미 좀 많이 선반영이 됐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번에 보여줄 거는 뭐 역시나 뭐 NCT의 앨범 판매량이나 뭐 그 자회사들 축소 뭐 이런 것들 감안하면은 뭐 실적이 여기서 더 나쁘게 뭐 빠지진 않을 거지만 뭐 이게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좀 지속이 될 건지는 좀 지켜봐야겠다. 네. 실적 여부와 좀 무관하게 제가 숫자를 좀 이렇게 신뢰도가 좀 많이 낮더라고요. 네. 그러면 일단 SM 같은 경우에는 그 M&A 이슈가 어느 정도 일단락되고 누군가에게 간다라는 소식이 나올 때쯤 한번 다시 들여다볼 만한. 그 전에 이제 팔고 나오죠. 그 전에 팔고 나와야 그러면 이미 이제 선반영돼 떨어지겠죠. 있으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네. SM은 그렇게 정리를 하고요. JYP 엔터가 최근에 좀 좋은 것 같은데요. JYP, 네. 근데 사실 딱히 변한 건 없어요. 아티스트 라인업 중에서도 이제 걸그룹 엠믹스가 데뷔를 했고, 네. 오늘 좀 많이 올랐고, 최근에 한번 움직일 때마다 한 6%에서 8%씩 움직이는 상황인데요. 네. 오늘은 3월 30일을 얘기합니다. 네, 오늘 네. 지금 저희가 찍고 있는 날이 3월 30일 오후거든요. 네. 오늘 기준으로 이제 스트레이키즈라는 유일한 보이그룹이자, 그리고 JYP에서 유일하게 100만 장을
음반을 판매한 보이그룹이 한 팀이 있는데 이 팀이 처음으로 이제 빌보드 200에 1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미니 앨범을 들고 컴백을 했었는데 네. 이제 JYP 소속된 아티스트 중에서는 이제 글로벌 이제 팬덤을 좀 확충하고 보이그룹에서 이제 충분히 좀 투어 가능성을 보여줬기 네. 때문에 지금 아마도 뭐 4월부터 시작해서 뭐 국내 콘서트 그리고 일본, 미국 뭐 이렇게 투어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한 10회 정도 예정이 되어 있고 하반기에 네. 그리고 트와이스도 트와이스는 알아요. 트와이스도 투어를 했습니다. 미주에서 한 7번 정도 공연을 했었고 원래는 5회 공연이었는데 다 솔드아웃 됐고 이게 인기가 너무 좋아서 2회를 추가로 더 했는데도 다 솔드아웃 된 상황인 거고요. 그래서 트와이스, 스트레이키즈는 이제 일본과 미주 투어가 가능한 아티스트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있지 같은 경우도 이제 2019년도에 데뷔를 한 신인이다 보니까 이제 글로벌리 또 미주에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는 이제 소식에 JYP는 리오프닝이 되면서 이런 콘서트 쪽 모멘텀 가져간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주가 상황은 올해 어떨 것 같으세요? JYP? 주가요? 네. 올라가겠죠. 그거 알면 신고가 기록을 하긴 했죠. 네. 네. 그래서 JYP는 굉장히 우수한 분기 실적을 매번 뭐 내고 있죠. 뭐 이렇게 딱히 엄청난 그로스가 그동안은 아쉬웠던 게 아티스트의 라인업이나 그 신성장 동력 같은 것들 돼서 좀 보수적인 스탠스? 좀 안정적으로 마진을 따박따박 20% 후반에서 30%까지 가져가는 게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래서 뭐 비용 절감하고 뭐 탑라인이 좀 뭐 마진은 좋은 건 좋은데 약간 탑라인이 좀 제한되어 있다는 생각이 좀 아쉬웠었는데 이제 그걸 좀 터트린 게 이번에 그 스트레이키즈라는 보이그룹 친구들이라고 전 보고 있고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뭐 JYP 하면 이제 걸그룹의 명가라고 많이들 인식을 하시는데 뭐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보이그룹이 사실은 더 이제 수익성에 도움이 되고 이제 이게 빵 터지면 더 좋은 거고 걸그룹은 처음에 이제 데뷔했을 때 인지도를 높이기엔 좋죠. 아까 전에도 뭐 잘 모르신다고 하셨지만 트와이스는 아시는 것처럼 그래서 근데 이런 좀 글로벌리 활동할 수 있는 보이그룹이 이제 스트레이키즈가 이걸 좀 증명해 보였기 때문에 좀 반응을 하는 게 아닐까 싶고 그 전부터 저는 이제 스트레이키즈를 눈여겨봤었는데요. 네. 이게 작년에 좀 터졌어야 될 것들이 좀 활동이 좀 딜레이가 되면서 올해 좀 모멘텀을 같이 리오프닝 될 때 받는 것 같고 실질적으로 저는 지표를 글로벌리 이제 뭐 앨범 판매도 뭐 보지만 그거보다 좀 더 투명하고 정확한 건 저는 유튜브 구독자 수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아티스트별로 제가 유튜브 구독자 수를 이제 매월 이제 뭐 체크를 해서 이제 뭐 데이터를 쌓고 있는데 보이그룹 중에서 이제 성장률이 가장 가파르게 올라오는 보이그룹은 스트레이키즈라고 이제 말씀드렸거든요. 네. 올라가는 숫자가? 네. 그래서 그게 아마 이번에 빌보드 200 첫 1위로 이어진 게 아닐까.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이제 뭐 얘기했던 회사들 중에 CJ E&M 정도 남았어요. 큼지막한 회사 중에는. CJ E&M은 최근에 물적 분할 뭐 이런 얘기가 좀 나오나요? 그거는 뭐 해당 사항 공시에도 뭐 이제 철회됐다, 뭐 공시된 거는 뭐 공시대로 이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 뭐 내부 사정은 뭐 말씀을 안 해주시니까 뭐 해당 이슈에 대해서는 다시 좀 고려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게 이제 회사의 공식적인 답변인 거고요. 네. 그럼 CJ E&M은 저희가 올해 어느 쪽을 좀 집중해서 봐야 됩니까? 미디어 콘텐츠 쪽을 집중해서 봐주시면 될 것 같고, 티빙이라는 OTT 국내 플랫폼에 이제 유료 가입자 수도 꾸준히 좀 올라가고 있는 추세이고요. 그 안에 이제 스튜디오 드래곤이 저는 올해 좀 가시적인 성과를 좀 보여주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뭐 K-팝이나 K 콘텐츠 같은 경우 굉장히 좀 글로벌리 인기를 얻으면서 이제 주가들이 굉장히 좋았는데 다소 스튜디오 드래곤은 실적 측면에서도 그렇고 이제 주가도 그렇고 좀 아쉬운 움직임을 좀 보였어요. 그래서 가장 많은 편수를 제작하는 대형 제작사이긴 하지만
그 라인업이 작년엔 다소 좀 소극적이었고 히트작도 좀 약간은 다른 제작사에 비해서 부재했다. 근데 올해 연말 연초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좀 기세가 무섭습니다. 그래서 뭐 25, 21 드라마, 그리고 궁검사 도베르만, 뭐 네. 키릴, 뭐 그리고 뭐 예능 같은 경우도 뭐 어쩌다 사장 2 시즌 뭐 모두 다 이제 시청률 같은 경우도 굉장히 높게 나오고 있는 상황인 거고, 특히나 25, 21는 이제 TVN에서 방영이 되고 있고요. 이게 보통 이런 지상파에서 시청률이 10%가 넘는 게 흔하지가 않거든요. 그쵸? 근데 네. 이거 10%가 넘는 시청률을 기록을 하면서 신드롬을 좀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이제 편성이나 제작의 신규 라인업들이 이제 연말 연초 1분기 때 굉장히 좀 성과가 좋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다. 네. CJ ENM보다 스튜디오 드래곤을 보는 게 낫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물적 분할 이슈가 나왔던 것도 사실은 이것 때문에 또 많이 빠졌던 이유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캡티브 채널로 이제 가져가는 게 티빙이랑 이제 TVN인데, 그 안에 뭐 아우르는 게 이제 미디어 컨텐츠니까요. 네. 그 주목해야 될 사업 부분을 보면 ENM 같은 경우는 미디어 컨텐츠, 영화, 그리고 음악 사업 부분, 그리고 CJ 옵쇼핑의 커머스 이렇게 있는데요. 실질적인 캐시카우를 하고 있는 역할이 과거에는 그 옵쇼핑이었다면 지금 코로나 이후에는 미디어 컨텐츠 쪽으로 완전히 좀 재편이 된 상황인 거고, 영화관 같은 경우는 공연은 사실 뭐 코로나 때문에 좀 타격이 컸습니다만 그죠. 이런 것들도 이제 리오프닝이 되면 점차적으로 좀 회복되는 기조로 돌아설 수 있기 때문에 네. ENM 같은 경우는 좀 많이 무겁죠. 움직이는 이슈가. 근데 여기에 만약에 뭐 SM이 인수가 된다라고 하면 ENM한테는 호재일 가능성이 높다. 최근에 KT하고 CJ ENM하고 좀 손잡는 것처럼 보이면서 티빙이 KT가 뭐 사고 있는 OTT하고 뭐 합쳐질 거다 뭐 이런 얘기도 조금 나오는 것 같은데요. 그거는 뭐 컨텐츠 쪽인 거니까 그 KT 쪽은 저는 업데이트가 안 돼서 잘 모르겠네요. 솔직하게. 네. 사실 네. KT가 가지고 있는 OTT 서비스를 사람들이 몰라요. 그렇게 영향력이 크지 않죠. 않고 네. 그다음에 1위 사업자는 어쨌든 티빙이니까 네. 뭐 그냥 그쪽에서 인수하는 그거로 가죠. 신경 쓰지 말라 뭐 이런 얘기십니다. 자, 네. 그러면 큼지막한 회사들은 좀 다 본 것 같은데 그 외에 저희가 좀 엔터 쪽에서 관심 가져야 될 부분이 있다면 뭐 짚어주시죠. 엔터 쪽에서요. 네네. 2분기 때 네. 모멘텀이 좀 집중이 되어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상 4분기, 1분기 주력 아티스트들의 활동이 좀 부재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네. 제 생각에는 2분기 때 주력 아티스트들의 컴백 그리고 신인 아티스트들의 데뷔가 좀 많이 집중이 되어 있고 오프라인 콘서트도 2분기를 기점으로 좀 재개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2분기 때는 이런 단기적인 모멘텀 그리고 중장기적인 모멘텀들이 많이 집중이 되어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이제 얘기하면서 사업 구조에서 좀 눈여겨 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NFT 결합되는 거, 메타버스 결합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다들 하반기에 좀 구체적인 것들이 나올 거다라고 말씀하신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 회사들이 대부분 다 하겠다고 하고 있는 건지, 그 네. 입장에서 봤을 때도 하이브가 제일 그래도 선두권에서 치면서 관심도를 높여야 되는 건지, 이것도 사실 굉장히 큰 영역이어서. 저는 이것도 역시나 하이브가 먼저 보여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시장에 가장 가시적인 성과를 먼저 내비치는 쪽은 하이브 기획사다. 왜냐면 국내엔 아직 제도나 뭐 이런 것들이 뭐 정치적으로나 뭐 제도권이나 뭐 아직은 마련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뭐 NFT 비즈니스를 시작을 하려면 아마 해외 쪽에서 시작을 해야 될 거고요. 아, 네. 그렇기 때문에 뭐 하이브나 JYP나 마찬가지로 미국 쪽에 법인을 설립을 하고 뭐 그쪽에서 좀 NFT 비즈니스를 시작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NFT가 모두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해외에서 시작을 하고 뭐 전 세계 거래 플랫폼이라든지 뭐 수요가 일단 받쳐줘야지만 뭐 아무 인기가 없는데 그걸 그렇죠. 발행한다고 찍어내봤자 누가 뭐 네. 그러니까 그만큼 수요가 글로벌리 있느냐. 그러면 글로벌리 팬덤을 가지고 있는 아티스트를 보유하고 있는 이런 기획사 쪽으로 먼저 접근을 하시는 게 맞지 않나. 네. 알겠습니다. 네. 하반기에는 이 NFT하고 메타버스에 대한 것까지 이 엔터의 성장성에 가미가 되면 훨씬 더 폭발력 있게 가지 않을까. 아무튼 엔데믹과 함께 리오프닝 주 중에 엔터와 관련돼서 오늘 얘기를 좀 같이 나눴습니다.
안진아 이베스트 이베스트 증권 연구원하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마지막으로 우리 그 구독자들한테 한마디만 해주시고 마무리할까요? 한마디요. 그게 제일 어렵나요? 아니, 말씀 너무 잘하셔가지고 오늘. 아니, 저는 이런 걸 처음 들어봤는데. 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네. 뭐, 어떡하지? 이렇게 마무리하죠, 뭐, 그러면.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보고서 내는 거 많이들 도와주시고요. 또, 필요하면 밑에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모셔서 자세한 얘기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